건 그리고 우리 문종복 간사님의 일방적인 안건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는 22대 국회의 정쟁으로 얼룩진 모습에 비해서 마치 맑은 시냇물처럼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신뢰관계를 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수 여당으로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미래만큼은 정쟁으로 얼룩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양보해 왔습니다. 저도 그렇고 문종복 간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도 많은 양보를 해주셨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을 앞두고 증인 참고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증인 명단은 정쟁으로 얼룩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2년간 매년 불러와서 정쟁을 유발했던 인물들을 다수 요청하셨습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교육 현장을 점검해야 될 국정감사의 후보로서 증인으로서 과연 맞는지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관례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학위 논문이 문제가 됐을 때 조국 의원의 논문이 논란이 됐을 때 저희 국민의힘은 가천대 이사장과 서울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다수란 무기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을 하시더라도 과연 이것이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 정상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전체 회의 때 교육부 청년보좌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에 대한 임의 출석 요구를 국민의힘과 저 간사에게 한마디 말없이 진행하셨습니다. 청년보좌역은 당일 발언으로 알았고요. 평가원장의 임의 출석 요구는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회의 운영에 대해서 협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임의 출석 요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야 합의로 이 교육위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이번 증인 채택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증인 채택을 시도하신다면 저희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고 참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문정복 의원님. 지금 여당의 조정훈 간사님의 말씀에 저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간 증인을 채택하기 전에 여당 간사님과 일반 증인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합의를 했고요. 그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증인 채택을 하기로 여당 간사와 그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당 간사께서 당과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서 그 다음 날 완전히 상황이 바뀐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황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한 어떠한 증인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이 사람들은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우리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측에서는 그것이 핵심 사안이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철진한 논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그리고 그 모친이신 박정숙 그 웅동학원 이사장님에 대한 증인 채택을 끊임없이 계속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못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과정 중에서 이것이 결렬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 일반 증인과 관련해서 단독 채택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문제로만 이렇게 결정 지으시는 것은 저는 상당한 그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조정훈 간사님께 서운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데요. 이제 사실 조정훈 간사님, 문정복 간사님이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만하게 여러 사항에 대해서 소통하고 또 논의해오면서 어떤 좀 균형 감각을 갖고 우리 교육위원회를 잘 진행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좀 시간이 더 있다면 시간을 더 들여서 협상의 기회를 더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게 증인 채택은 오늘이 거의 마지노선입니다. 이 송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전 조정훈 간사님 말씀의 진심도 느껴져요. 다만 여당 간사로서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를 야당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니 난감할 수밖에 없으시다는 것도 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이 국정의 운영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건데, 김건희 여사 논문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2년 넘게 이 논문의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처럼 아주 비상식적으로 대학에서 논문의 결과를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축대 동문뿐 또 국민대학교 동문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대한민국 숙명여자대학교와 국민대학교에 정말 분노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 매체의 다양한 댓글을 봐도 확인이 되고요. 우리 야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명령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매듭 짓는 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도 이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계속 시간 연기하면서 이 간단한 논문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계속 끌어간다면 이 리스크는 다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세계적인 석학도 아니고 전임 교수도 아니에요. 정말 이게 표결로 날든 표결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나든 이 논문의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하고 나서 뭔가를 털어놓고 국정을 운영해야지, 이 작은 문제를 놓고 계속 시간을 끌고 학교는 학교대로 또 동문은 동문대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이 상황을 국회가 해결하진 못할지언정 이것을 가로막고 그런다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의 자세는 아니라 봅니다. 다만 이 말씀은 제가 조정훈 간사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야 의원님들, 교육위원님들 전체 의원님들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김건희 여사 논문 문제는 잘 빨리 매듭을 짓고 저희가 이제 교육위원회 또 다른 현안도 하나하나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원 간사님 말씀 주시죠. 마지막으로 의사진행 발언하고 진행하시도록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종복 간사님의 말씀이 상당 부분 맞고요. 유감 표명하신 거 뭐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파기는 아니었습니다. 뭐 디테일을 다 말씀드리는 게 간사 간의 협의의 신뢰 과정에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분명히 일부 명단은 수용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청한 명단의 일부 수용도 요청드렸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혀 불수용이라고 입장을 밝혀주셔서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님께도 한 말씀 말씀드리면, 뭐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털고 가는 게 저희 정권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국민이 판단할 문제죠. 국민의 판단은 여당이 판단할 문제가 훈수하듯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훈수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연속성을 갖고 민주당의 국회 요구에 교육위 간사부터 시작을 해왔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데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을 언급했길래 예, 저희가 요청했던 증인들에 대해서는 현안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판단했고,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론에 수용 없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위원회를 운영하시면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려요. 어쨌든 뭐 저희 입장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저는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조종훈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 나가지 마시대요. 괜찮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조종훈 네. 간사님이 꼭 들으셔야 됩니까? 네, 그러신데요. 예, 나가버리셨네요. 네. 사실 김건희 여사 논문 조작에 관한 것은 그 숙대와 그 국민대만 있는 것이 아니죠. 허위 이력 기재에 관한 것도 한림성심대, 뭐 서울대, 폴리텍대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근데 그런 걸 다 부르지를 않았던 거라서요. 그게 막 우리가 심각하게 이렇게 김건희 논문 조작 그거에만 그렇게 매달리는 건 아니고 다른 거 빼고 사실 해야 할 것을 연속성상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증인 신청은 굉장히 합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상 한동훈 그 대표의 딸 문제도 그 미국의 청원 사이트에 4만 명 이상이 올라왔거든요. 그 뭐 약탈적 논문 게재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말할 수 없이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우리가 지금 부르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그 저기 자원봉사 시간이 2만 시간이라고 하는데 2만 시간은요 주 40시간을 10년을 해야만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 4만 그렇게 많은 그 2만 시간의 그 자원봉사 시간을 올린 것도 되게 놀랄 노자인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딸이라든지 한동훈 그 대표의 딸 아니면 무슨 담임 선생님을 사실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것까지 다 함께 포함해서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 딸 네. 또 관련자들 증인 네. 지금 조관사님이 요청하시는 겁니까? 저렇게 하고 나가시니까 네 요청합니다. 그러면 요청하는 그 명단을 이 자리에서 말씀 주세요. 네. 네, 그 명단이 있나요? 이름이? 네. 네. 한동훈 대표의 딸과 한동훈 대표 딸의 담임 선생님을 요청합니다. 담임 선생님? 네, 제가 지금 성함을 제가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뭐 실명이니까 이제 이름을 거론 안 하셔도 네, 되고, 네, 네. 그거는 문과화 네, 시키신 네, 거죠? 네. 지금 우리 문정복 간사님은 한동훈 대표 딸과 담임 선생님에 대한 증인 요청은 우리 조정훈 간사랑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협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늘 처음 나온 얘기라서. 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여야 간사 간의 증인 명단을 놓고 얘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조정훈 간사가 자리를 이석하는 관계로 이 이야기를 아마 듣지는 못한 것 같고요. 우리 행정실에서 만약에 이 지금 강효숙 위원님이 요청한 2명의 증인에 대해서 종감 전까지 증인 채택하려면 언제 정도의 재의결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출석을 요구하신 날짜를 정확히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24일 출석을 원하시면 17일까지는 송달이 되어야 됩니다. 17일까지? 그에 앞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고. 그러면 10월 한 8, 9일 정도까지는 이제 의결을 해줘야겠네요. 저기 성명이 불상이고 대략 특정할 수 있으면 오늘 증인 명단에 포함해서 의결해도 되지 않습니까? 일단 증인 신청 사유, 신문 요지하고 출석 요구일 이 명확해야 됩니다. 성명이 불상인 경우는 그 자체로 의결한 사례는 있습니다. 의결한 사례는 있고요. 그냥 한동훈 대표의 딸 이름은 이미 특정돼서 저희가 할 수 있고요. 네, 선생님. 저희의 그 담임 선생님은 성명 불상돼서 이제 그 체질 학교라는 그 학교가 그 기본 마이크를 좀 켜주시죠. 네. 특정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다른 의원님들 혹시라도 더 요구하실 증인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 쭉 다 수집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25명의 증인 및 참고인이 있거든요. 네. 이 외에도 그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하실 증인이나 참고인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다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의결을 좀 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여당 간사님께서 지금까지 그 논의했던 그 여당 간사가 인지하고 있는 증인 명단을 오늘 의결하고요. 네. 추가로 그 증인 문제를 지금 제기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10월 한 10일까지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종감 때 만약에 불러낸다면 그 시간 내에 조정훈 간사와 또 추가적인 네. 논의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네, 수용하겠습니다. 네, 강경수 의원님. 사실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은요, 이제 조정훈 간사님이 계시는 자리를 전제를 그러니까요. 하고 말씀드릴 생각이었는데,